네, 안녕하세요. 입시다모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름방학 시즌이 지금 진행 중이고 학생들은 이제 각자 열심히 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뜨거운 여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고3 아니면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 여름방학이 끝난 다음에 9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원서 접수를 어떻게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챙겨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실 DNA 입시랩의 오재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원기 오재성 소장입니다. 선생님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뭐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뭐또 상담이라든지 일정 굉장히 빡빡한 걸로 아시는데, 뭐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수시 접수 기간이 오는데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요즘 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이 시즌 때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네, 수의 상담 시작해서 풀타임으로 해서 뭐 9월 올해는 9편 끝나고도 예약이 꽤 많아요. 그래서 9월 9일부터 접수인데 네, 9편 끝나고 4일날 시험 끝나고 나서 5, 6, 7, 8 요때 좀 다시 봐주세요. 이런 분들도 예약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는 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올해는 더 뜨거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역시나 그 의대 증원이나 네, 그다음에 다양한 선발 방식의 변화, 네, 신설학과, 자유전공 네, 이게 뭐 비단 또 이과 학생들만의 또 선발 특징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문과 학생들, 일반고, 의학, 뭐 외고나 국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네, 다양한 이과 학생들과 지방까지도 저희가 뭐 다원뿐만 아니라 또 캠퍼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산도 내려가고 다 해보면 다양한 확실한 올해 좀 지원 풀이 좀 있다. 그렇게 네. 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9월 9일부터 이제 13일까지 이제 5일 동안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진행되는데요. 학생들이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올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우선 뭐 대략적으로 지금이 한참 이제 뭐 박람회나 여전히 지금도 대학별 설명회도 여전히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신입생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는 그럼에도 학교를 분석을 했던 안 했든 일단 그래도 접수하는 마감 날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 접수가 마감 날과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중하위권이나 이런 학교는 괜찮은데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나 뭐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학교들 자체는 마감날 자체가 13일 안에서 뭐 11일, 12일, 5시, 6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물론 잘 유념하시겠지만 수시 때는 제가 그 많은 분들 상담하고 나서 피드백하면 접수를 놓친 적은 없는데 정시 때는 네. 은근히 작년부터도 서영고도 마감날이 똑같았던데요. 그래서 마감날이나 이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나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이제 서류 준비는 큰 준비는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 동의하에 수신되면 자동으로 지원한 학교는 고등학교에서 발송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근데 과학기술원 네. 이런 데는 여전히 또 자소서가 있는 과기원이 있습니다. 다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제가 좀 첨삭을 또 오늘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의 서류는 같이 접수할 때 동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감날이나 서류나 뭐 기타 필요한 거 체크할 거 그다음에 뭐 사관학교나 이후 등등 진행하는 등등의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을 면접과 일정들을 잘 파악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당장 수능 전에 진행하는 일정들을 좀 꼼꼼하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은근히 이제 합격 날짜에 면접 날짜만 체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은근히 그 1단계 발표 날 면접이 일단은 일괄이면은 이제 1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비서 뭐 수능 체제 없거나 면접이 없는 거는 일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제 1단계 3배수, 네. 5배수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올해 고대 학업부수는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이겠죠. 근데 여기 노프라블럼인데 나머지 등등 연대나 등등의 1단계를 뽑아야 되는 뭐 성균관대 자유전공도 올해 신설인데요. 그런데 1단계를 뽑고 가야 되니까 1단계 합격 발표 날짜도 좀 메모를 이렇게 따로 좀 해놓으셔서 그 유념을 좀 해놓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먼저 일자 체크를 먼저 좀 분석해 보셔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선 뭐 올해 수시를 이제 예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년 결과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예측하는 게 가장 기본일 것 같은데요. 작년 수시 모집에서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작년이요. 네. 작년에는 일단 뭐 설명회 때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과 종합 논술 특기로 수시는 크게 4개 전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도 역시 교과 전형 자체 특히나 뭐 서울대 지균부터 해서 뭐 연대 학추, 고대 학추나 이렇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데요. 연고 서성까지는 고3만 쓸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부분의 룰은 작년도 그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지사랄까요? 일단 역시나 학교장 추천이 고3만 쓰던 한양대 같은 경우는 N수생도 쓸 수 있는데요. 어떻든 졸업생도 쓰다지만 확실히 졸업생들은 이미 간선배 있거나 아니면 또 N수를 해도 정시로 가거나 이렇게 좀 높여 쓰기 때문에 네. 학교장 추천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작년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교과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이 좀 뚫렸다. 이건 비단 상위권만이 아니고요. 뭐 나중에 어디 가나 입결 다 보셨겠지만 일단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까지 다 로직을 따져봤을 때 수능 최저가 없으면서도 2점대 초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광운대라고 있는데요. 네. 광운대 학교 자체가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없어서 인기 폭발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입결이 3까지 갔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빵꾸 아닌 빵꾸인 거죠. 예,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수능 최저도 없는데, 그래도 광운대가 그래도 중하위권에 네임 브랜드가 있는데, 네. 재작년 입결은 1점 후반 X인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국민대 같은 경우도 네. 교과 최저가 있습니다만, 네. 거기도 뭐 일부 특정 학과들이 2 후반 3초까지 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의 특징은 역시 교과에 대한 좀 변수.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엔 역시나 가장 화두인 게 작년 수능 최저 충족. 네, 그러니까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수능이 이제 딱 발표가 나면서 11월 16일 날 수능을 응시하고 나서 분석을 했을 때 뭐 영어 4%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학이나 그다음에 또 과탐 난이도는 뭐 그래도 좀 무난했지만 그래도 특히 국어 난도가 상승이 네. 4개 과목 최저. 네, 대표적인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4개 8. 문과, 이과 4과목 합이 8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탐구 한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5배수로 면접을 뽑고 나서 이제 면접장 가거나 최종적인 4개 8을 맞추면 합격인데. 네. 근데 이제 저희 주위에서 연락 오는 학생들이 1단계는 붙었다. 왜냐면 1단계 발표가 작년에는 수능 날 발표거든요. 고려대 전통입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1단계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하해요. 이랬는데 수능은요. 근데 가채점 체크를 했는데 4개 8이 안 될 것 같아요. 소장 어떡하죠? 면접 가야 돼요? 이런 일혈이 정말 많았다. 특히 4과목 최저가. 그래서 3과목뿐만 아니라 이제 4과목 등등. 올해도 여전히 이 난도에 대한 고려된 수능 체제는 변수다. 그래서 그렇고요. 의학 계열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의학 계열은 논술뿐만 아니라 뭐 의대고 그렇고 여전히 4과목 체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연대 미래나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일단 가장 큰 흐름은 교과의 변수. 학종과 논술은 인기 폭발. 왜냐면 N수생들이 졸업생이 여전히 공격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로 당락이 좌우됐다. 예,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과학기술원이나 새로 선발된 뭐 창의 도전 카이스트나 이런 학생들이 여전히 과고나 영재나 조졸이나 이렇게 해서 올해도 영재고 조기 졸업은 이제 과기원은 올해부터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기원과 이런 변수도 작년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창의 도전이나 신설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도 여전히 특목고 학생들은 좀 다양하게 과기원이나 학교를 좀 전략적으로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작년에 가장 큰 흐름과 네. 올해까지 조금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달라진 전형이나 아니면 뭐 추가된 전형, 뭐 간단하게 좀 주요 뭐 전형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왜 혼자 그냥 웃고 있었냐면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아, 그러니까 저도 뭐 23년째 입시하지만 네. 정말 매년 버라이티합니다. 그렇죠. 뭐 근데 올해는 이건 뭐 누누이 뭐 제 방송부터 뭐 다양한 설명회 장소에서 거론됐듯이 27년 만에 의대 증원. 네. 가장 큰 이거는 어려움이죠. 뭐 그냥
뭐 자꾸 이과에만 하는 걸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문과도 이제 한의대나 일부 이렇게 뽑는 티오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어떻든 문과는 문과 학생들의 결이지만 그래도 이 신설이나 뭐 면접이 없어졌냐, 최저가 바뀌었냐 이런 것들도 물론 케바케로 변수겠습니다만 이거의 의대 증원은 일단 현장에서 지금 상담을 계속 해봐도 이 체감할 정도로 너무 판이 달라서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은 서영고를 걸고 의대를 쓰는데 네. 올해는 그냥 일단 지방학생들은 지역인재를 다 깔고 아, 올해는 신설이 많으니까, 뭐, 순창대 신설 있어. 최저도 없어. 오케이. 한번 다 넣자. 네. 다 넣고, 지역별로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그 다음에 대구, 대구, 경남, 부울경. 이렇게의 이 지역인재 로케이션. 등등이 학생들은 역시나 일단 다 지역은 써. 그게 1점 초든 중이든 후반이든 써. 네. 예, 그리고 걸어놓고는, 왜냐면, 일단 작년까지는 의대 학생들 자체가 좀 빠져줘야 약치가 빠지는데, 네. 의대 의대가 늘었으니, 그래도 기대 심리가 그 차선책이 있겠죠. 지역인재 약대, 지역인재 치대. 그러니까 지방 학생들은 일단 지역인재 깔고 시작이야. 그리고 나선 서영고 써볼까 말까인데, 작년 같으면 써야 될 애가 안 써. 그냥, 아니, 소장님, 의대로 상위권 애들이 좀 빠지지 않겠습니까? 지역인재로? 전 그냥 약치 쓸래요? 수의 쓸래요? 입결이 좀 변동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예, 그냥 흐름이, 예,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나 기사 나오는 게 도미노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또한 합격하고도 안 가고, 그리고 합격하고도 자퇴하고, 대학들이. 그럼 뭐 계속 언론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팩트로. 뭐 과학기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학기술로도 연구하고 친구들이 갔다가 그냥 자퇴하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이과 학생들은요. 판도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의대 증원 그다음에 약대나 기타는 증원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로케이션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고려대 변환. 고려대 변환은 문과 이과 학생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문과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나 일반고 만나도 학교 위주로 써요. 예, 나중에 로스쿨 간다, 뭐 한다 해서 네임 브랜드 무조건 높게 쓰겠다. 예, 그래서 질릴 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과 학생들은 일단 과니까, 네. 일단 첨단, AI, 인공지능, 의학계열, 의치, 한약수 이렇게 해서 찾아줘.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과 위주, 지방도 좋아. 네. 뭐 이렇게 되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어떻든 교집합은 그래도 저래도 전국자사든 광역자사든 강남이든 목동이든 대구든 교육 특수지역 등등에서의 그리고 4개 팔이 되는 이 고대 학업우수를 최저가 걸려 있는 네. 여기에 모든 등등 그래도 하나는 고대를 킵해야겠다. 아. 라는 뭐 일반고든 광역자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면접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튈 거냐? 이게 제가 볼 때 또 올해 신설의 가장 큰 변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요. 한양대. 한양대는 이거는 무조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대는 매년 교과와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의대는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만 뽑았습니다만은 최저가 없어요. 교과도 최저가 없고, 학종도 최저가 없고, 논술은 뭐 이제 의대가 이제 그전 3, 4년부터 없앴습니다만 일반 논술도 최저가 없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수능 리스크 있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은 싹쓸이죠. 교과로 일단 다 쓰니까. 네. 그래서 정량적인 친구들은 교과로 가고 그다음에 서류나 뭐 약간의 뭐 프로그램이 좋은 친구들이 학종으로 쓰고 그다음에는 이제 논술이나 네. 이런 식으로 N수생 쓰고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 최저가 생겼어요. 교과는 3개 7. 그 다음에 서류형은 그냥 수능 최저 없는 건 여전히 있는데요. 추천 받아서 쓰는 N수생도 되는 대상인 3개 7 서류가 생겼어요. 3합7이요. 네, 3합 7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과도 37, 서류형도 37, 논술은 여전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일단 교과는 입결이 떨어지죠. 네, 그렇죠. 전에는 1.3x, 2x 뭐 이러는데 이제는 3개 7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은근히 2과목까지는 괜찮은데요. 3과목 만만치 않아요. 탐구는 1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충족이 되냐에 따라 리스크니까 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3개 7이면 고대 학초하고 최저가 다 똑같고요. 거의 주요 학교들 그 앞에 있는 성대들이 다 3개 7이에요. 네.
그러면은 물론 한양대 매니아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땡겨가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문과는 여전히 제가 볼 때 추천이나 교과 전형 자체는 위치를 좀 잡을 것 같은데 네. 이과는 네. 예,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의학계열도 빠지고 좀 공격적으로 쓰고 세계치는 남아 있고 그래서 한양대 교과를 좀 더 작년 입결을 보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써라. 이 올해의 가장 큰 판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린 자유전공. 네. 자유전공은 이게 어디로 튈지냐는 지금 전문가들도 다 지금 약간의 뭐 의견들이 다릅니다만 아시겠지만 자유전공은 무학과라죠. 근데 처음에 교육부에서 취재했던 무학과의 취지는 그냥 넣고 1학년 갔다가 프리초이스에서 의학계열 빼고는 다 문이과 골라라 이렇게 된 건데 네. 이 대학들이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그냥 통합으로 문이과를 뽑아서 논술, 교과,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뽑고요. 문이과 같이 뽑습니다. 근데 한양대는 문과 따로, 이과 따로, 통합도 뽑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 무학과 자유 전공이 어디까지 틀 거냐. 그리고 같이 묶어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과들을 다 없애고 통합 선발한 대학도 있기 때문에 뭐 네. 경희대나 이런 학교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건 뭐 다 여기서 뭐 크로징 멘트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상향 지원을 혹시 염두해서 나 중하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최상위든 던져볼래 라고 한다면 네. 문이과 같이 뽑는 던지지 마시고 이 문과한테 못 이겨요 이과보다 외고 애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과 따로 뽑는 예, 문이과를 계속 따로 분산해서 뽑는데 계열이 분리된 곳.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과생들은 그렇게 뽑고요. 문과생들은 같이 뽑는 데 쓰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학계열 판도 변화, 의학계열 지역 인재, 고대하고와 한양대 최저 생긴 거. 네. 그다음에 무학과. 이 큰 틀이 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서대에서 웃은 게 이 질문만 해도 한 2시간 답변이 되는데 그렇죠. 제가 그냥 하이라이트로 네.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서 드렸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지금 전해주신 이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올해 저도 뭐 많이 바뀐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말 소장님이 핵심 포인트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은 시간에 잘 짚어주신 것 같으니까 네. 만약에 이런 쪽으로 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뭐 통합형 수능을 이제 지향하면서 대학들이 이제 지정 과목을 폐지하는 학교 수가 계속 차근차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서 나오는 단어가 사탐론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탐론 이과 학생들이 원서 접수 전에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가